자, 우리 보이지 않는 손과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이지 않는 손은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얘기한 건데요.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두 개가 있습니다. 시장이라고 하면은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나타내는데 여기가 이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게요. 그걸 이제 우리가 수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디맨드 곡선 해서 수요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물건을 생산, 공급하는 주체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건데 자, 어떤 축이 이렇게 있으면 공급 곡선 이렇게 볼 거예요. 서플라이 곡선 해가지고요. 얘가 이제 공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두 장소, 그게 바로 시장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이렇게 얘기할 건데요. 둘이 만남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게 연결고리를 해주는, 매칭 역할을 해주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면 그게 바로 예, 맞습니다. 그게 시장에서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게 P라고 쓸게요. 프라이스 가격인데 이 시장에서의 가격을 보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살려는 사람, 수요 곡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물건을 생산, 공급하려는 사람, 공급 곡선 이렇게 있어서 두 개를 이렇게 조정해주는 역할이 바로 시장의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앵무새가 박사학위를 받는다라고 하면 수요 공급만으로도 충분한 토픽이 된다라는 얘기가 보통 이제 경제 원론책 앞부분에 다 설명이 있어요. 저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장난해? 수요 공급? 내가 고등학교 때도 배웠고 나도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럼 나도 박사학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수요 공급의 원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중에 하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사과 시장이다라고 하면 사과의 가격 해가지고 수요와 공급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사과 말고 노동이 거래되는 시장을 이제 노동시장 이렇게 얘기할 건데 여기 L이라 그러고 노동의 가격이 임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노동에 대한 공급, 노동에 대한 수요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시장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통화량이 거래되는 시장을 화폐시장이라고 할게요. 이게 통화머니라고 해서 M이라고 하고요. 화폐가 거래되는 가격을 우리가 이자율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폐에 대한 수요, 화폐에 대한 공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외환시장이라고 들어보셨죠? 환율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맞습니다. 외환, 달러가 거래되는 시장을 외환시장 이렇게 보면 되는데 달러의 가격을 우리가 익스체인지 레이트에서 환율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달러에 대한 수요 이렇게 나와 있고 달러에 대한 공급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균형점을 우리가 이제 늘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격이 수량과 이렇게 있고 여기도 균형점 있고 여기도 균형점, 여기도 균형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외부적인 어떤 충격이 발생했다고 할 거예요. 자, 외부적인 충격에서 이게 사과 시장인데 사과의 공급량이 증가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럼 공급량이 증가하면 여기 균형점이 A에서 B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 사과의 가격이 하락하고요. 사과의 거래량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외부에서 노동의 공급자들이 증가했어요. 이민자들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노동장을 유입하게 되면 이렇게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이 하락하게 돼요. 이렇게 임금이 하락하고 자, 노동의 거래량은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임금은 떨어지고 자, 만약에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화폐 공급이 증가하면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가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해외에서 달러가 많이 유입했다 합시다. 그 달러가 수출 증가로 유입하게 되면 달러 공급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똑같이 그럼 달러의 가격이 환율은 어떻게 된다? 하락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요 공급의 원리를 통해 가지고요. 노동시장, 화폐시장, 국제금융시장, 그냥 수요 공급과 관련된 생산물 시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게 이게 바로 수요 공급 곡선이에요. 서플라이 곡선이라고 해서 S라고 쓰고요. 수요 곡선이라 해서 디맨드 곡선 이렇게 나타내고 이때는 두 주인공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수평축에 Q라고 많이 쓸 거예요. Q가 바로 퀀터티 그거의 약자가 될 것이고요. 수직축에는 P라고 많이 쓸 거예요.